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 광산구 성덕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동안 10명이 넘는 학생이 확진됐는데요. 확진된 학생들의 동선과 접촉자들이 많아 확산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굳게 잠긴 교문. 학교 시설 이용 중지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이 학교 1학년 학생이 어제 오후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학교 출입이 통제된 겁니다. 이후 학생과 교사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에서 학생 1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한 인근 고등학교 학생 1명도 확진되면서 연쇄 감염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학교 집단 감염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 숫자입니다. 확진자들의 동선도 학교 인근 PC방과 학원 등으로 다양해 연쇄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원, PC방, 노래방 등의 동선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밀접 접촉자의 결과 확진자가 얼마나 더 많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확산세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확진자가 나온 해당 고등학교 주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89곳에 대해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일부 학교들은 중간고사를 원격 수업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원격 수업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밤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3명, 전남에서 8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성덕고등학교 학생과 접촉한 인근 고등학교 학생과 상무지구 유흥업소 접객원, 서울 강남구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고흥군창과 여수 유흥업소, 목포 어린이집 연관 확진자가 각각 2명씩 나왔고 타 지역 확진자 접촉과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 사례도 1명씩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 유전자 변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1980년 5.18 민주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데 외신 기자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당시 한 외신 기자가 촬영한 계엄군과 시민군의 최후 항전 기록 사진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계엄군의 도청 진압 작전 직후 도청 상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 경찰국 2층 복도. 교련복을 입은 두 청년이 숨진 채 쓰러져 있습니다. 계엄군이 탁구대를 들것 삼아 시신을 도청 밖으로 옮깁니다. 당시 광주 상업고등학교 1학년 안종필, 문재학 열사입니다. 철제 의자가 뒤엉킨 바닥에 누워있는 한 남성. 마지막까지 계엄군에 맞섰던 김동수 열사입니다. 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을 진압한 직후에 참혹했던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흑백 사진으로 남긴 사람은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서울지부 기자였던 노먼 소프. 도청 진압 작전 이후 가장 먼저 내부를 취재한 기자입니다. 노먼 소프가 촬영한 사진 200여 점이 41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유족들조차 볼 수 없었던 사진입니다. 아마 그 장면을 제가 지인지가 알았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맨정신으로 이렇게 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노먼 소프는 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의 참상을 기록했고 도청 최후 항전에서 숨진 희생자 17명 가운데 10명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은 희생자들의 사망 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 진상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청 마지막 진압 장면에 대해서 그럴듯한 소설을 써가지고 이렇게 왜곡을 시켜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진입니다. 노먼 소프의 미공개 사진을 볼 수 있는 특별전은 7월 말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목포의 한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를 한 베트남인 등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입구에는 CCTV도 설치해서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경찰 수십여 명이 외국인들을 연행합니다. 새벽에 목포의 한 주점에서 벌어진 해경의 급습 작전입니다. 목포 해경은 그제 새벽 2시 반쯤 목포 번화가인 평화광장의 한 외국인 전용 주점을 급습해 30명을 검거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인 이들은 이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여한 혐의 등으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마약 범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코로나 상황에서도 은밀히 계속됐습니다. 기동대 그 경찰들이 오셔가지고 그 문을 1층에서 문을 따서 올라가서 이제 범인들 한 30명 정도 잡아갖고 오더라고요. 베트남 애들이 결혼식도 하고 자기들 행사도 하고. 주점 입구에는 CCTV도 설치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마약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 수사를 펼친 해안경찰은 전남 지역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핵심 용의자를 검거하고 자택 등에서는 상당한 양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해안경찰은 주점에서 외국인들이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거된 외국인 중 일부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포해안경찰은 비슷한 마약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평소 주점을 드나들던 다른 외국인들도 마약에 손을 댔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책과 쌀 유통업자 등 9명을 붙잡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이들이 전국 각지 지인들에게 쌀을 보내는 택배 수화물로 위장해서 마약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18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가 오는 10일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당초 전 씨가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항소심의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다며 오는 10일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하지만 전 씨의 불출석이 재판부와 협의된 상태는 아니라며 만약 재판부가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 기일에 전 씨를 출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꼭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오전에 다소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져서 주말까지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다만 동부 내륙 지역은 오늘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낮 동안 주말에도 포근하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도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들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큰 폭으로 올랐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1도, 화순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여수의 한낮 기온 21도, 순천과 광양 22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19도, 강진과 장흥 22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19도에 머물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막다가 다음 주에는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5.18 41주년 전야제 구체적인 행사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 후에는 전야제 당일 금남로 5.18 민족광장에 대형 스크린이 구비된 본 무대를 설치하고 연대와 항쟁, 계승 등을 주제로 꾸민 각종 공연과 영상을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시민을 지지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로 끝나는 목포, 영암, 해남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재지정 논의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단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산업부와 산업연구원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은 대불산단과 화운산단 그리고 목포 원도심을 방문해 지자체, 기업 관계자 등과 면담하고 기업 현장 등도 확인했습니다. 산업부는 현장 실사단의 평가 결과와 방문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재연장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응하는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최근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문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백신 종류와 접종 그리고 시기 등을 안내해주는 콜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휴무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는 전문 상담원 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전남 22개 시군도 순차적으로 콜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담양 금성산성 오토캠핑장과 영암 국민여가 캠핑장 그리고 해남 오토캠핑장을 이달의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담양 금성산성 오토캠핑장은 알프스 목장을 연상시키는 캠핑촌으로 유명하고 해남 땅끝 오토캠핑장은 카라반 18대가 설치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또 월출산 국립공원의 영암 국민여가 캠핑장은 텐트 설치 장소를 골라 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생산 공장이 광양에 들어섭니다. 광양시와 전라남도 광양만공 경제자유구역청은 포스코 리튬솔루션 주식회사와 7,6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3년까지 율촌 산단에 19만 5천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리튬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광양에서는 직원 260명을 채용해서 전기차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연간 4만 3천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